그다음에 소구권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는 소구권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매입은행 같은 경우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구권이란 표현보다는 상환 청구라고 말을 쓰는 게 정확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. 정확한 표현이다. 소구권이란 용어 자체가 지금은 다 바꾸도록,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정확하고 쉬운 용어로 바꾸게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, 소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환을 청구하는, 상환이 그거잖아요. 내가 먼저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우리나라 어음법상에 보면은, 어음법에 보면은 여기 상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자는 나중에 그 어음을 소지한 자가 있을 거잖아요. 어음을 소지한 자가 이거 가지고 대금 결제를 요청하게 됐을 텐데, 그 대금 지급에 대한 것들이 이제 거절됐다고 생각해 볼게요. 뭐 약속 어음이든 수표든 아니면 환어음이 있다고 했을 때, 그걸 지금 소지한 자가 대금 결제를 요청하러 갔는데 지급인이 대금 결제를 거절하게 됐을 경우에는, 그 소지인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발행한 자, 환어음을 발행한 자, 그다음에 환어음을 그 배설을 한 자로 하여금, 또 인수를 한 자로 하여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규정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, 만약에 그 어떤 특정 내용들을 말을 쓸 때요, 나중에 계약을 맺으면서 환어음상에다가 지금 이것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,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썼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음법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무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. 어음법이 더 상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. 이것은 이제 어떤 개인 간의 합의보다도 더 위에 있는,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음법에 따라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그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,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처음에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뭐 매입은행에 매입을 요청하면서 우리 이것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하지 말자, 상환 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음법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부정당한다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상환 청구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음법에 따라서 소지한 자는 발행한 자, 배서한 자에게 상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,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해요. 그게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?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라 보시면 돼요.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지금 어음 거래를 하면서 유통이 될 거잖아요. 돼가지고 지금 어음 거래하면서 내가 이걸 소지한 자라고 했을 경우에는, 이거에 대해서 다른, 지금 기본적으로 그 대금 결제가 거절됐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야 이 어음 거래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죠. 어음 거래를 하면서, 유통이 하면서 나는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몰랐다, 내가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없는 건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대금 지급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거절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갖고 있는 자는 법으로 이 내용, 이 권리가, 권한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